한 외국인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축하합니다.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합격했어요. 이제 저도 한국인이에요. 한국을 사랑해 국적까지 취득한 외국인의 이야기가 전 세계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K-팝 팬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완전히 스며들고자 하는 이들의 진심 어린 여정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 태생의 자라가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따라 마침내 진정한 고향을 찾아낸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 아이젠베르크라고 해요. 제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1993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답니다. 제 아버지는 독일 자동차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서울국제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7살이 될 때까지 서울의 이태원 근처에 살았어요.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혔죠. 엄마, 오늘도 떡볶이 사주세요. 이건 제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엄마에게 조르던 말이었어요. 그 매콤달콤한 맛이 지금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떡볶이 먹을 때 빨개진 입술로 웃던 제 모습을 엄마는 사진으로 많이 찍으셨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롯데월드에 갔던 날이에요.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다양한 놀이기구가 저를 동화 속 세계로 데려갔어요. 특히 회전목마를 탈 때마다 느꼈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해요. 아빠, 또 타고 싶어요. 제가 소리치면 아빠는 저를 어깨에 태우고 온 공원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날 밤 저는 롯데월드의 화려한 불빛들을 꿈에서도 봤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치킨의 바삭한 소리와 고소한 맛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여름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친구들과 치킨을 나눠 먹던 그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제 한국 친구 지수는 항상 닭다리를 저에게 양보해 주었죠. 자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잖아. 하면서요. 서울에서는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고 여름에는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가을에는 남산의 단풍을 보러 갔고 겨울에는 첫눈이 내리던 날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었죠. 주말마다 저는 동네 한국 아이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숨바꼭질과 피구는 제가 특히 좋아했던 놀이예요.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도 드렸어요. 어설픈 절을 하는 저를 보고 이웃 할머니께서는 자라야, 너는 한국 아이들보다 한국 문화를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유치원에서는 김치 담그기 체험도 했고 태권도도 배웠어요. 제 또래 친구들보다 발차기를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제 서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빠의 한국 근무 기간이 끝난 거예요. 8살이 되던 그해 봄, 저희 가족은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자라야, 우리 곧 독일로 돌아가야 해. 아빠가 저녁 식탁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떡볶이를 먹다 말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싫어요. 저 한국에 살고 싶어요. 제가 소리쳤던 기억이 나요. 아빠와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거였어요. 떠나기 전날 유치원 선생님과 친구들이 작은 이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노란 풍선과 알록달록한 종이로 꾸민 교실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자라야, 꼭 다시 한국에 와. 제 가장 친한 친구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제게 한복 입은 작은 인형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인형은 지금까지도 제 방에 있답니다. 비행기를 타던 날 창문으로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꼭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독일 뮌헨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람들의 생김새부터 건물의 모양,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요. 독일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쓰긴 했지만 학교에서 온종일 독일어만 써야 한다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너 어디서 왔니? 새 학교의 친구들이 물었을 때 한국에서 왔어라고 대답하면 다들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넌 독일인처럼 생겼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래도 점점 독일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우리 동네는 아담한 집들과 깔끔한 거리가 있어 살기 좋았어요. 이웃들도 친절했고 특히 옆집 마르타 할머니는 저에게 자주 독일 쿠키를 만들어 주셨죠. 달콤한 맛이었지만 떡볶이의 매콤함이 그리울 때가 많았어요. 학교에서는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특히 엠마와 루카스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들어줬어요. 자라, 한국어로 우리 이름을 어떻게 말해? 이런 질문에 대답해주면 신기해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밤이 깊어갈 때면 서울에서 친구들과 모여 먹던 치킨이 생각났어요. 숨바꼭질을 하며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도 그리웠어요. 꿈에서는 종종 한국 친구들과 놀고 있었죠. 그런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현실을 깨닫는 게 조금 슬펐어요. 아빠, 우리 언제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아빠에게 물었어요.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자라. 아빠의 대답은 항상 그랬어요. 그 언젠가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저는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이 사주신 한국 동화책을 계속 읽었고 인터넷으로 한국 노래도 들었답니다. 독일에서 지내며 점점 더 자랐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윈헨공과대학교에 입학해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제가 컴퓨터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자라, 너 정말 한국에 가고 싶구나. 대학 첫날 제 룸메이트 한나가 제 방에 붙은 한국 포스터들을 보며 말했어요. 벽에는 BTS와 블랙핑크 포스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게임 회사들의 로고가 가득했죠. 물론이야. 언젠가는 꼭 다시 가고 싶어. 이번에는 그냥 방문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싶어. 제가 대답했어요. 대학에서의 공부는 정말 힘들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모두 새롭고 어려운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답니다. 아이젠베르크 양, 자네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인상적이군. 슈미트 교수님이 제 코딩 프로젝트를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의 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 걸음 더 한국에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2학년 때는 한국 게임 산업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수업에서 저는 블루마운틴이라는 한국의 게임 회사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 회사의 게임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서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정말 꿈 같을 거예요. 그날 일기장에 적었던 제 소망이 기억나네요. 대학 3학년 때는 한국 문화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매주 모여서 한국 영화를 보고 한식도 함께 만들어 먹었죠.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자라, 네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놀라워. 동아리 친구들이 말했어요.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제가 대답했죠. 졸업 논문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썼어요. 6개월 동안 한국 게임 회사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그들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분석했답니다. 밤새 자료를 읽고 분석하느라 눈이 충혈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찼어요. 자라, 이 논문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군요.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블루마운틴 게임 회사의 해외 사업부에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밤새 이력서를 쓰고 또 고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려요. 자라, 넌 할 수 있어. 거울 속의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2주 후 기다리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화면을 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질렀죠. 인터뷰 기회를 드립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어린 시절 떠나온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제 앞에 놓인 거예요. 드디어 인터뷰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첫 인터뷰를 하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기다리는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젠베르크 씨. 화면에 나타난 한국인 면접관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했더니 면접관의 눈이 커졌어요. 와,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시네요. 그분이 놀라워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이야기, 한국 게임에 대한 열정, 그리고 블루마운틴 회사의 게임들에 대한 제 분석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면접관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2주 후 기쁜 소식이 왔어요. 블루마운틴의 해외 사업부에서 저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자라, 정말 축하해. 부모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한 달 후 저는 16년 만에 다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문 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서울로 돌아가는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공항의 안내방송, 한글로 된 간판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모든 것이 반갑고 그리웠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젠베르크 씨. 회사에서 마중 나온 김태우 팀장님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원룸이 제 새 집이 되었어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는데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죠. 첫 출근 날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블루마운틴 회사는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고 로비에는 회사의 유명 게임 캐릭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는 자라 아이젠베르크 씨를 소개합니다. 김 팀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입사한 자라 아이젠베르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했더니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한 동료가 감탄했어요. 제 첫 임무는 블루마운틴의 인기 게임 달빛 전사를 유럽 시장에 소개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고 독일과 유럽의 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분석했죠. 자라 씨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게임의 유럽 다운로드 수가 30% 증가했습니다. 한 달 후 김 팀장님이 회의에서 발표하셨어요. 그때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찼답니다. 퇴근 후에는 어린 시절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녔어요. 이태원의 골목길, 남산타워,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떡볶이 가게요. 가게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 맛은 여전히 제 기억 속의 맛과 같았어요. 아줌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 외국인이 떡볶이를 이렇게 좋아하다니 신기하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저에게 어묵 하나를 더 주셨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어요. 아침에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제가 정말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행복했지만 외국인으로서 겪는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러 통신사에 갔어요. 창구에 앉자마자 직원이 물었죠. 외국인 등록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항상 가방에 넣어두는 외국인 등록증을 꺼냈어요. 아, 외국인이시군요. 그럼 다른 서류도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잔액증명서도 있으셔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인이었다면 그냥 신분증 하나로 끝날 일이었는데 말이죠. 비슷한 일이 은행, 부동산,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일어났어요. 항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 서류나 절차가 필요했죠. 물론 독일보다는 훨씬 간편했지만 그래도 조금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속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다들 저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줬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리와 너의 경계가 느껴졌어요. 자라 씨는 외국인이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살짝 아팠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해도 여전히 제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블루마운틴의 신작 게임 별빛 사냥꾼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게임 개발팀의 윤진호 과장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죠. 아이젠베르크 씨, 당신의 국제적 감각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윤 과장님이 첫 미팅에서 말씀하셨어요. 윤 과장님은 뛰어난 게임 디자이너였어요.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 국제적 시각이 만나자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생겼어요. 우리는 종종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자라 씨, 설렁탕이 먹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어느 날 윤 과장님이 물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윤 과장님은 저에게 한국의 숨은 맛집을 소개해 주셨고 제가 모르는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에게 독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끔은 독일식 쿠키를 만들어 사무실에 가져가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난 후 치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자라,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난 당신을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윤 과장님이 갑자기 고백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실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저도 진호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뭐가 걱정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요. 우리 정말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무리 한국을 사랑해도 결국 저는 독일 여권을 가진 외국인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진호와의 관계도 더 깊어지길 원했고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고 싶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과 한국인으로 하는 것은 분명 다를 거예요. 물론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건 싫었어요. 마치 국적을 위해 결혼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떳떳하게 한국인이 되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독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럼 더 이상 유럽연합 시민이 아니게 되는데.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의료 혜택,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거예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꼭 부모님과 상의하고 싶었거든요. 자라, 오늘 얼굴이 왠지 심각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저는 제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해요. 화면 속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너 독일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거니? 아빠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자라, 그건 정말 중대한 결정이야.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의료 혜택, 유럽연합 시민으로서의 특권.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엄마, 아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기 한국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아빠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고마워요, 아빠, 엄마. 저는 눈물이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저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을 찾아갔어요. 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적어왔답니다. 귀화 신청을 하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한국 역사문화법률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는 귀화 필기 시험 그리고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는 걱정이 없었지만 역사와 법률 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 시간을 모두 귀화 시험 준비에 쏟았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사 교과서, 헌법책, 그리고 귀화 시험 준비서가 가득했죠. 진호 씨, 삼국시대에 대해서 더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윤 과장님에게 역사 질문을 했어요. 윤 과장님은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주말마다 한국사 박물관이나 고궁에 데려가 주었답니다. 자라, 당신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경복궁을 거닐며 윤 과장님이 말했어요. 시험날이 다가오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한국사 연도를 외우다가 꿈을 꿨고 아침에는 법률 용어를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드디어 시험 당일이 왔어요. 저는 새 옷을 입고 행운의 팔찌를 차고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할 수 있어, 자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필기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어 문제는 쉽게 풀었고 역사와 법률 문제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대부분 답할 수 있었어요. 면접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면접관들은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된 계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을 사랑했어요. 이제는 법적으로도 한국인이 되어 이 나라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새로 고침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편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줄을 읽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바로 윤 과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진호 씨, 제가 합격했어요. 이제 저도 한국인이에요. 정말요? 축하해요, 자라. 오늘 저녁에 꼭 같이 축하해요. 진호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넘쳤어요. 귀화 선서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는 순간 제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마침내 진정한 고향을 찾았다는 걸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거였죠. 귀화 선서식을 마치고 나오는 저를 윤 과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서지아 씨 정말 축하해요. 윤 과장님이 제 새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네, 이제 저는 서지아가 되었답니다. 제 독일 이름인 자라와도 발음이 비슷한 이름이에요. 지아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발음하기도 쉬웠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이름도 갖게 된 거예요. 고마워요, 진호 씨.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자라,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도 한국인이 되었고. 진호 씨가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지아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입을 가렸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진호 씨, 너무 고마워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감동의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어요. 네,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저는 화려한 빨간색 한복을 입고 진호 씨는 멋진 남자 한복을 입었죠. 독일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날아와 주셨고 회사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한국 신부가 되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벽에는 제가 어릴 적 롯데월드에서 찍은 사진과 독일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함께 걸어두었답니다.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죠. 회사에서도 저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졌어요. 블루마운틴의 해외사업부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회사의 글로벌 전략을 이끌게 되었답니다. 서지아 과장님은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유럽 시장 진출의 1등 공신이죠. 대표님이 회의에서 저를 소개하실 때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결혼 2년 후 우리 가족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이었죠. 진호 씨, 우리 곧 부모가 될 거야.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을 때 진호의 얼굴에 번진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딸 미나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에게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독일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고 양쪽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미나야,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곳이 있어. 오늘 그곳에 데려가 줄게. 어느 주말 아침에 저는 말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롯데월드에 갔어요. 제가 어릴 적 너무나 좋아했던 그 장소죠. 미나는 4살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와, 엄마. 저기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미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외쳤어요. 저는 미나와 함께 회전목마에 올랐어요. 정확히 30년 전 제가 아버지와 함께 탔던 그 자리에서요. 같은 장소, 다른 시간 하지만 똑같은 행복감이었어요. 엄마, 너무 재미있어요.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엄마도 너만 했을 때 여기서 정말 행복했단다.
저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미나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진호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제 옆에 서더니 물었어요. 후회 없어? 독일 국적을 포기한 건 말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제 마음은 항상 여기 있었으니까요.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냈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서울의 불빛 아래 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독일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꽃을 피운 서지아의 이야기. 여러분도 언젠가 진정한 자신의 고향을 찾게 될 거예요. 그곳이 태어난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를 느끼는 곳이 진짜 고향이라는 거랍니다.